몰라, 난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근육 안 크겠어? 나 300세트 할 거야. 나의 노력과는, 나의 의지와는, 나의 절제와 고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정체기에 들어서 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의 주제 3대 600의 벌크업 상급 루어 분할편입니다. 일단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벌크업은 여러분들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말씀 하나 해드릴 건데, 벌크업은 근비대입니다. 영양 과잉 상태에서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근육의 총량,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근육량의 잠재력에서 최대한으로 뽑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벌크업입니다. 근력 증가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힘 자랑하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컨트롤할 수 없는 중량은 다루시면 안 됩니다. 자, 근비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먼저 알아먹고 이걸 알고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지 분할을 이해할 수 있고 본인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비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말씀드리고 갈게요. 기계적 장력, 근육에 실질적으로 걸리는 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운동을 자기가 잘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 근데 1번에서 이제 운동을 잘하지 못하더라도 그 장력을 넣을 수 있는 게 고중량이긴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충분한 볼륨, MTOR 경로 활성화, 그리고 대사 스트레스, 근육 내 환경 변화를 통해서 성장 호르몬을 조금 일시적으로라도 끌어내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충분한 볼륨을 넣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회복 능력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양, 수면, 금주, 절제, 그리고 뭐 운동 볼륨 조절, CNS 피로도 관리, 코르티솔 관리, 인슐린 민감도 관리 등등을 통해서 회복 능력을 확보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분할은 이 세 가지 원칙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분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 근비대를 위한 중요한 세 가지를 잘 지킬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편리하게 이 중요한 세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게 분할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분할이 좋다, 뭐가 좋다, 전 측면으로 나누는 게 좋다, 측후문으로 나누는 게 좋다, 푸시풀레그가 좋다, 뭐 5분할이 좋다, 2분할이 좋다, 3분할이 좋다, 아니다 15분할이 좋다, 이런 게 다 의미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분할법은 이거를 위한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 숟가락도 있고, 밥 먹을 때 숟가락도 있고, 젓가락도 있고, 포크도 있고, 뭐 긴 젓가락 다른 것도 있고, 숟가락 포크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있죠? 집게도 있고요. 그리고 비닐 장갑도 있고요. 맨손도 있잖아. 먹는 수 있는 그 엄청나게 많은 도구들이 있는 거라고요. 분할법은. 그러니까 본인의, 이거 밥을 먹어야 돼.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젓가락으로 먹으면 좀 불편하겠죠? 죽을 먹어야 되는데 젓가락으로 먹어? 국을 먹어야 되는데 젓가락으로 먹어요? 근데 내가 짜장면을 먹을 때는 젓가락이 편한 거예요. 숟가락보다. 근데 국을 먹을 때는 숟가락이 편한 거예요. 근데 식판에다가 다 받아놓고 하나로 먹어야 돼. 그럼 숟가락부터가 편한 거고요. 그리고 뭐 스파게티를 먹어야 돼. 격식을 차려야 돼. 그럼 포크로 돌려서 먹는 게 편한 거라고. 본인이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운동을 할 거고, 그런 거를 통해서 이 분할법도 도구일 뿐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프 먹을 건데 젓가락 들고 와가지고 선생님, 셰프님, 저 스프 먹으려고 젓가락이란 도구를 가져왔어요. 이것도 식사를 하는데 사용하는 도구니까 괜찮죠? 괜찮아요. 젓가락에 적셔서 먹으면 되잖아. 근데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거잖아,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본인의 상황에 맞게, 먹어야 되는 요리의 목적에 맞게끔 식도구를 고르듯이 요 분할법도 본인이 목적에 맞게끔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거는 벌크업 시 사용할 분할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는데 뭐냐? 자, 첫 번째로 이거를 충족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밑에 것들을. 첫 번째로 근단백 합성, MPS. 제가 영상에서 많이 언급을 했죠. 근단백 합성은 운동 후에 24시간에서 48시간 근단백 합성량이 상승을 합니다. 즉, 주 1회보다 주 2회가 더욱 효과적으로 근비대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하루에 12세트, 20세트를 해버리는 것보다 10세트, 8세트 나눠가지고 2번 하는 게 훨씬 더 근성장에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벌크업 분할 시는 부위당 주 2회 빈도를 확보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고요. 자, 다음은 주당 세트 수입니다. 작은 근육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12세트, 그리고 큰 근육 같은 경우에는 16에서 20세트의 EVS, 유효 볼륨 세트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100세트 하는 사람 있고 50세트 하는 사람 있고
뭐 200세트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잘못된 거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운동이 잘못된 건 없어요. 하지만 피로도 관리, CNS 관리, 그리고 회복 관리 등을 전부 다 고려했을 때 이 유효 볼륨 세트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지금 인류가 달에도 가고요. 로켓을 쏴서 화성으로도 가고요. 인류가 쐈던 위성은 지금 태양계 밖으로 나간 상태예요. 그리고 개인 사람들이 핸드폰, 그리고 컴퓨터, TV 이런 고도로 발달된 문화를 이루면서 살고 있는 이 현재 사람의 장기를 동물의 장기를 사람한테 이식하고 사람의 몸과 머리를 분리해서 다른 사람 몸에 이식하고 이런 것들을 시도하고 있는 지금 21세기에 과학적으로 입증된 유효 볼륨 세트가 요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거 내에서 내가 운동을 잘할 생각을 해야지 대충 해가지고 난 100세트 하겠다. 난 모르겠다. 200세트 해야겠다. 몰라, 난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근육 안 크겠어? 나 300세트 할 거야. 이렇게 가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볼륨을 제한하고 볼륨의 질을 높이세요. 운동의 질을 높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세트 내에서 주 2회 빈도수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작은 근육 같은 경우에는 뭐 한 6세트 정도, 큰 근육 같은 경우에는 8세트에서 한 10세트 정도 해주시면 된다. 자, 3번 회복입니다. 회복, 직접적인 근성장, 근비대가 일어나는 회복. 벌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잉여 칼로리가 많아요. 지방이 쌓일 정도로 근육이 운동할 때 소비되는 영양과 에너지와 그리고 자면서 휴식하면서 성장 근비대를 하는 근단백을 합성하는 그거를 제외하고도 영양 과잉 상태가 벌크업인 거예요. 근데 이런 상태, 영양 과잉 상태에서는 근육 회복은 빠르지만 CNS 피로는 별개의 문제예요. 얘는 뭐 영양 과잉이고 뭐고 시간이 중요해요.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CNS 피로도 관리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CNS는 고중량에서 강하게 피로도가 쌓이기 때문에 고중량을 어떻게 다룰지, 어떻게 사용할지, 어떻게 쓸지를 결정을 잘하는 사람이 상급자가 되는 거예요. 고반복 있죠. 저중량 고반복은 대사 스트레스, 즉 근육 내 환경의 변화, 뭐 젖산 축적, 무기인산의 축적,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근피로를 유발하기 때문에 영양 과잉 상태에서는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분할법을 적용하기 전에 분할을 잘못하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됩니다. 코르티솔이 상승하게 되고요. 코르티솔이 상승하게 되면 인슐린 민감도는 하락하게 됩니다. 인슐린 민감도가 하락하게 되면 모든 것이 잘못돼요. 근육으로 가야 될 에너지가 체지방으로 되고요. 근육은 회복하지도 못하고 운동하지도 못해요. 못하지는 않겠죠. 떨어지는 것뿐이고 아예 안 되면 죽겠죠. 근데 이 인슐린 민감도가 하락하면서 지방 상승이 되고 근육 장력이 안 걸려요. 그리고 CNS의 피로도만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근육으로 받아야 될 근피로가 돼야 되는데 저중량에서도 근육의 장력이 안 걸려. 그냥 중추신경에 신경만 계속 보내고 있는 거예요. 언더가 섰어요? 언더스탠드 되셨어? 뭔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수행 능력이 저하됩니다. 코르티솔 상승이 수행 능력 저하까지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 코르티솔이 상승하게 되면은 다 망한다는 거예요. 코르티솔이 상승하고 인슐린 민감도가 하락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수행력 능력 저하도 일어나는 거예요.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지니 글리코겐 리필 효율이 저하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 시 근육 내 에너지 부족, 휴식 시 근회복 저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할을 잘못해서 피로도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정체기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뚫을 수 없는, 나의 노력과는, 나의 의지와는, 나의 절제와 고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정체기에 들어서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운동을 하는 사람은 정말 시간과 죽음의 방인가 뭐죠? 그 시간의 방? 거기에 갇힌 것보다도 더욱더 고통스럽습니다. 깨어나올 방법이 없어 보여요. 정말로. 정말 절망적이고요. 운동을 하는 사람인데 그거를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나의 노력이 부족해서인가? 이런 것들을 모르게 되면은 나의 노력 부족인가? 내가 너무나 아니란가? 내가 너무나 마음을 약하게 먹었나? 이런 생각들로 더욱더 자신을 혹사하고 밀어붙이다가 부상 오고 결국에는 이 바닥에서 떠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갇혀 있었습니다. 제가 갇혀 있었어요. 제가 갇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저를 믿고 성체기를 극복하시고 저보다 더 나은 선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